저번에 제가 공인중개사의 실무 꿀팁이다 라고 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것과 완전히 정반대로 제가 초보 시절 때 겪었던 땅을 치고 후회를 했던 치명적인 실수 5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 스타일도 다르고 지역이나 중개 대상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이 경험을 하게 되는 초보 공인중개사의 시행착오들이 있죠. 이거를 굳이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치명적인 실수 5가지를 내용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실무에 적용을 하시면 그 부분은 피해 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도 초보 시절 때는 진짜 많이 헤맸었거든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실수가 무엇인지 바로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첫 번째 실수는 고객이 망설이고 있을 때 강하게 푸시하고 강하게 클로징하는 게 정답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들은 고객님, 이 물건 진짜 좋은 거예요. 하셔야 합니다. 고객님, 이 물건 나가고 나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이런 식의 멘트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그런 멘트들 때문에 오히려 할 만한 계약을 할 만한 고객이 계약을 하지 않고 떠나버리게 돼버렸던 경험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때 상황을 2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냐? 첫 번째는 고객이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가 2개의 물건이냐 아니면 1개의 물건이냐입니다. 자, 첫 번째로 2개의 물건인 경우는 고객이 아직 비교 기준이 없는 거예요. 둘 다 마음에 들어. 근데 어떤 걸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는 거야. 이때는 제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강한 클로징 멘트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2개가 아직 비교 기준이 없으니 공인중개사가 설득하는 포인트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그 기준에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으로 설득이 들어가고 그 설득은 고객이 이 물건을 하는데 확신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대부분 겪게 되는 게 바로 2번째, 이 물건 하나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확신이 아직 부족한 단계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본능적으로 확신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설득을 합니다. 이때 강한 클로징이 들어가죠. 강한 클로징이 들어가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어떻게 되냐면 뭐지? 얘가 왜 나한테 이렇게 이거를 하라고 자꾸 하는 거지? 라는 의심을 품어요. 오히려 확신이 올라가기보다는 불안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높습니다. 그러면 불안이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계약을 하려는 마음을 쉽게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잘 안 먹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객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무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거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선 강한 클로징보다는 비교 기준이 될 수 있는 2-3개의 물건을 더 보여주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아까 봤던 그 좋은 물건 하나를 아직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근데 비교 기준 한 2-3개를 다 보여주다 보니까 이 물건이 좋다라는 게 더 명확하게 확실해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비교 기준을 보여주는 게 불안도는 낮추고 확신은 끌어올려서 계약이 더 쉽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확신을 주는 설득을 할 때 고객이 불안하고 있는지 2개의 물건을 가지고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건지 1개의 물건만 가지고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건지를 꼭 구분하셔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클로징 멘트를 던지셔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계약의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가 이게 첫 번째로 했던 실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실수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번째 실수는 손님이 없을 때 사무실에서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아마 여러분들은 나는 아닌데 나는 손님 없을 때 임장도 나가고 광고도 올리고 전화도 돌리고 다 하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알고서도 안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제이로드 임직원한테도 제가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겠죠. 그런데 저희 애들이 하고 있는 거를 보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등받이에 최대한 기대서 모니터를 목만 쏙 빼고 보면서 마우스만 클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광고를 우리가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문의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실제로 저번 달, 저저번 달에는 문의가 잘 들어왔어. 근데 지금은 안 들어와.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저희 직원 입장에서는 아, 지금은 시장이 좀 안 좋은가 보다. 아, 지금은 좀 비수기인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중개는 시스템이 굉장히 간결합니다. 매물이 있고요. 물건이 있고요. 그걸 공인중개사가 광고에 올립니다.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요. 그럼 소비자가 그 광고를 보고서 공인중개사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미팅을 띄고 계약을 하게 되는 아주 간결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일단 고객한테서 광고에서 문의가 없었다라는 것은 이 물건 광고가 문제가 됐거나 혹은 매물의 양이 너무 적었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매물을 확보하거나 이 매물을 확보하기 위한 임장을 가거나 그리고 광고를 새롭게 수정을 하거나 혹은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빌라 시장에서는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전세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아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무조건 전세 물건 말고 월세 물건을 광고하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사람들한테 콜 인입이 많았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그 시장의 주파수를 맞춰놓고 안테나에서 전파를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있지 않게 되면은 사무실에서 아까 저희 직원처럼 등을 기대면서 가만히 보고만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손님이 없다라는 건 그 시장의 절대 수요가 줄어든 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절대 수요가 줄어든 것 플러스 그 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했던 부분을 캐치해서 그 부분으로 우리가 타겟을 정확하게 광고를 하고 하면은 효과적으로 고객을 나한테서 인입시킬 수 있다. 이거를 준비하는 게 맞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콜 인입이 없는 부분의 문제점을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개 사이클도 설명을 했던 거니까요. 다음으로 세 번째 실수는 감에 너무 의존한 중개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개를 조금만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러한 감이 생길 겁니다. 아, 이 물건 계약이 빨리 될 물건이지. 아, 이 물건 계약이 잘 안 될 만한 물건이야. 이 고객은 계약을 할 만한 고객이야. 나랑 잘 맞아. 아, 이 고객 나랑도 안 맞고 계약 안 할 만한 고객이야. 이런 거를 감으로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감으로 의존한 중개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감 때문에 구속되는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더 펼쳐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가둬지는 일이 생겨버리게 될 겁니다. 자, 실제로 제가 그랬었거든요. 저는 내가 다루는 물건들에서 이 물건은 계약이 될 만한 물건, 이거는 안 될 만한 물건을 딱딱 나눠서 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안 될 만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다 나가는 거예요. 또는 계약을 할 만한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고객인데 계약이 안 되고 계약을 안 할 만한 고객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약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과반수 이상, 내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과반수 이상이라면 괜찮은데 과반수 이상도 아니야. 잘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감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 초보 공인중개사한테는 감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감은 언제 생기냐면요. 다수의 기간의 경력과 경험이 쌓였을 때 생기는 게 감입니다. 여러분 이런 짤 보신 적 있어요? 그 육아를 하는 아빠가 아이가 등 돌고 있었어요. 뒤에서 아이가 뭔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아이가 위험한 행동하는 그 순간의 찰나에 아이를 잡아채면서 아이를 구해내는 거. 네, 이게 감이죠. 그 아빠는 다수의 육아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할 거라는 감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개에서도 오랜 기간을 하시다 보면은 그 감이라는 게 자동으로 생기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근데 이 감에 왜 의존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선배님들 10년, 20년 혹은 30년 이상 하신 분들은 그 감이 이미 잘 정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감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의 10년을 여러분들이 1년 만에 터득한다라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10년치를 내가 감으로써 그대로 전수받아서 한다라는 거는 빠르게 성장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이 쌓일 때까지는 빨리 성장을 못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중개 일기입니다. 제가 중개는 사이클이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임장부터 시작해서 사후 관리 시작까지 하는 12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를 구분적으로 일기 형태로 쓰는 거예요. 기록적 데이터로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매번 이걸 보면서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이거는 잘한 거구나. 내가 미팅을 하면서 이런 물건을 보여줬었구나. 내가 이 고객한테 이런 브리핑을 했었구나. 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시게 되면 나중에 꺼내서 봤을 때 혹은 한 달 지나든 한 분기가 지나든 1년이 지나든 간에 내가 그 데이터를 내 몸으로 체득하는데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감에 의존해서 경험만으로 쌓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개 일기라는 거를 작성을 해서 나의 실무적 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저는 이거를 뒤늦게서야 깨달았어요. 뒤늦게서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만큼은 이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실수는 좋은 물건, 에이스 물건만 확보를 하면은 계약은 자동으로 나온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마 여러분들은 좋은 매물만 확보하면 계약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좋은 매물 확보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좋은 매물이 있으면 너무 좋고 계약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 안에 허점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걸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장에서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짜리 물건들이 다 쭉 있다고 할게요. 같은 조건에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내가 지금 확보한 매물은 같은 조건인데 90만 원이야. 그러면은 이 물건은 에이스죠. 그렇죠. 같은 조건인데 시세가 저렴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에이스일 때는요, 다른 물건이 다 100만 원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다른 매물들이 전부 다 90만 원이에요. 그때 이 매물도 9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건 에이스일까요? 아니에요. 일반적인 매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좋은 매물, 에이스 매물이라는 건요, 상대평가라는 겁니다. 결국 에이스 물건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소수의 물건을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좋은 매물 확보하는 건 계속 노력을 하긴 하되 그것보다 우선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나를 알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알리는 작업을 왜 해야 되냐? 바로 나 자신을 브랜딩하고 나 자신에 대한 로열티를 올린다라는 거죠. 고객이 원하는 건요, 나한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로열티가 있는 사람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같은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에르메스 딱지가 붙어 있고 여기는 아무런 딱지가 안 붙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은 에르메스 딱지가 붙어 있는, 에르메스 브랜드가 붙어져 있는 걸 사고 싶지 않으실까요? 시장에서 팔고 있는 추리닝 바지가 있고 나이키라는 마크가 붙어져 있는 추리닝 바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땡겨요? 나이키가 더 땡기죠. 왜? 나이키라는 브랜드 로열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도요, 수도 없이 많은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다 올립니다. 수도 없이 많은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차별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 매물에 대해서만 차별성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라는 사람의 차별성을 미리 로열티를 만들어 놓게 되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찾아온 고객은
저분 내가 어디서 봤던 고객인 사람인데, 영상에서 봤던 사람인데, 저분이 중개를 해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설득하는 거에 더 효과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좋은 매물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좋은 매물 확보하는 것 말고도 나라는 사람을 알리고 나라는 사람의 로열티를 극대화시키고 브랜딩화해서 키우는 거, 이 작업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알리는 부분, 그게 블로그도 좋고 인스타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SNS가 아니면 언론에 나오는 것도 좋고 TV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좋아요. 뭐든지 나라는 사람을 알리는 거에 집중을 조금은 하셔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뒤늦게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다시 초보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무조건 유튜브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왜? 나라는 사람의 브랜딩을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이거를 꼭 잊지 말고 시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계약이 나오지 않았을 때 생기는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실수를 연발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약속 장소에 시간에 맞춰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조금 늦은 거야. 그래서 서둘러서 막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꼭 도착해서 보면은 뭐 하나 빠뜨리고 왔던 적 다들 한 번씩 경험 있으시죠? 실제로 어떤 짤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족끼리 해외여행 가려고 공항에 가야 되는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준비를 해가지고 택시에 탄 거예요. 그리고 택시에서 하나씩 체크합니다. 챙겼지? 이거 챙겼지? 저거 챙겼지? 오케이, 출발.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맞다. 막내 안 챙겼다. 라고 하면서 그런 실수가 나왔던 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다들 있으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다 보면은 계약이 나오는 달이 있고 안 나오는 달이 있을 거예요. 나오는 달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안 나오는 달에 조급한 마음이 막 생깁니다. 왜? 우리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 돈을 벌어야 되잖아. 광고비도 나가고 월세도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급한 마음이 막 생기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평상시에는 잘 하지 않았던 실수를 계속해서 연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루틴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루틴을 정하라고 하니까 또 일반적인 얘기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다른 루틴입니다. 제가 중개에는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이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외부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과 내부적인 나 혼자서 컨트롤이 되는 요인을 두 가지를 나눠 보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오전 10시에 출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럼 이거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됩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컨트롤이 많이 작용을 합니까? 내부적인 컨트롤이 많이 작용을 하겠죠. 그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루틴인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번 달에 계약을 10건 하기로 목표를 세웠어. 그럼 이 계약 10건은 외부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죠. 즉,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루틴을 만든다라는 건요, 내가 내부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만드는 거, 이거를 루틴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즉, 내가 루틴을 정한다라는 건 외부적인 거 말고 내부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위주로 먼저 루틴을 세워놓으면 여러분들의 최소치는 늘 일정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제가 1월 달에 만약에 계약이 10건이 나왔다. 근데 2월 달에는 계약이 4건밖에 안 나온 거야. 그러면은 분명히 이 루틴이 잘 잡혀져 있을 때에는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에 평균 10건의 수렴하는 계약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루틴이 잡혀 있느냐, 안 잡혀 있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고, 이 루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의 루틴이냐,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의 루틴이냐를 구분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중개를 하실 때 꼭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구분하지 않고서 그냥 저희 직원들한테 그냥 너 목표가 어떻게 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으면 저 계약 10건 할 거예요. 저 매출 1000만 원 칠 거예요. 이렇게만 세워요.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이 많이 정해져 있는 루틴이다 보니까 절대 성취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내부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깊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루틴을 세우시게 되면 분명히 최소값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최소값이 여러분들의 성장을 무조건 도울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5가지의 실수는 결국 한 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초보 시절 저는 고객한테 강하게만 클로징을 했기 때문에 많은 손님을 놓쳤었죠. 또한 손님이 없었을 때 저는 가만히 사무실에서 고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감으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반복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었고 좋은 매물만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 나 자신을 알리는 로열티와 브랜딩을 하는 부분에서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계약이 안 나올 때 조급한 마음이 점점 더 크게 들면서 점점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많은 실수들은요, 모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구조 없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개는 한 가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대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멘탈이 나가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보 공인중개사일수록 무조건 나의 업무의 구조부터 만들어라. 구조가 만들어지고 나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선택해서 개선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어떠한 고객이 왔을 때 내가 이 고객을 어떻게 질문하고 어떠한 답변을 얻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또한 내가 만약에 중개 사이클의 어떠한 구조 중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즉각적으로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을 더 노력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노력을 해결되는 부분을 어떻게 루틴화시켜서 시스템화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너무 좋겠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 가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제이로드 중개 영업 실무 강의를 제가 만들어 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중개 영업 실무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오늘 말씀드렸던 5가지 실수 사항은 당연히 해결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중개 영업의 업무의 구조를 설정하고 그 구조를 시각적인 데이터로서 딱 보이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는 오류 메시지들이 보일 거예요. 그럼 그 오류 메시지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까지도 전부 다 넣어놨으니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해가는 데 있어서 구조를 설정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이 만들어 놨습니다. 중개라는 데 있어서 화려한 말빨, 화려한 언변, 전문적인 지식 중요하죠. 하지만 그 전에 내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여러분들의 업무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제이로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 드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거 내 얘기인 것 같은데? 나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데? 나 근데 저거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잘 몰랐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둘 거예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이로드 중개 영업 실무 강의 링크입니다. 해당 내용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것 같다. 나한테 해당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개를 구조화하는 데 성공하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돈을 버는 중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 내 얘기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혹시나 도움이 되셨거나 좋았다라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